네,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원명수 센터장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 발표를 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세 주제는 사회 경제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접근에서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저희는 약간 산림 분야 쪽에 아니라 사이언스 베이스로 좀 접근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남북 산림 협력에는 여러 어떤 종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그 산림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상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접근 불능 지역에 대한 위성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서 앞으로 제 분야 쪽에 좀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고요. 일단 그 서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보지 못하는 그런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언론상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아라고 하죠. 그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봄철이라든가 재해 관련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상청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기상청에서는 이제 특징이 GK2A라고 하는 찰리언 위성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언론상에서도 북한 지역의 대형 산불 그리고 이제 작년에 태풍에 인한 산사태 그리고 홍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거는 산림 병해충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산림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산림 지도집을 작년에 지금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주제도는 이거 외에도 아주 다양한 주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산림 쪽의 공간정보 지도를 지금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토양도라든가 그리고 토양의 깊이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유대별 수목의 어떤 분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일대 5천의 남한 지역에 대한 임상도를 구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 쪽은 가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농림위성이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25년도에 지금 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실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보시면은 산림 황폐 지역 이쪽에 보시면은 99년도에 황폐 지역이 약 한 160만 헥타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18년도에 점점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62만 헥타로 늘어나는데 실제로 이제 황폐화가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목치 그나마 이제 2000년도 후반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황폐되는 어떤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어떤 대응을 앞으로 지금 저희 남원 쪽에서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재해라든가 아니면은 개간에 의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재해 쪽, 특히 이제 산불하고 산사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이 알고리즘은 이미 다 개발이 완료가 지금 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국정원 쪽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제가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얼마 전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이제 지났는데 그 전에 이미 개발을 해놓고 이제 오픈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지금 현재는 잠시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 내용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컨셉은 요겁니다. 기상 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탈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결국 산림에서 재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형적인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위험 조건을 저희가 이제 수치화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일단 가보지 못하다 보니까 산불이 어디서 난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이 바로 이제 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라 아쿠아 위성 이 중에서 모디스 영상을 근데 일단은 아쿠아 위성은 지금 임무가 좀 고장이 센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테라 위성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마드 14라고 하는 밴드에
그 자료를 추출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는 1km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처리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그 레퍼런싱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이어 마스크, 결국은 산불 자료를 어디서 난지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1km 격자에서. 그래서 이제 2차 보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산불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위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컴피던스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추출을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기상 조건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들어가는 기상 자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기상청에서 5km 격자로 그 초단기 실황 자료를 가지고 재분석 자료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시고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회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클라우드 쪽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개필링을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맑은 날의 파이어 마스크를 그 1단위에 그 촬영된 걸 다 추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한 지역의 산불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났는지를 이제 그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저희가 과제가 19년도에 종결이 됐는데 그 전 데이터를 보니까 한 포인트점이 한 14,600개 정도, 1,400개 정도 다 걷어낸 것들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땐 대형 산불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격자가 분집화되어 있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추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5년 동안에 2014년도가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을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남한 쪽을 비교했을 때 2014년도 굉장히 건조했습니다. 봄철에. 그래서 남한 쪽도 상당히 많은 500건, 600건 가까운 산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남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3월에서 4월 달에 그 대형 산불이 많이 나고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쪽은 아무래도 위도가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이 되는 거죠, 산불도. 그래서 이제 주로 4월 달하고 5월 달에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상청의 그 기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상 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기상청의 5km 재분석 자료를 지금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상청의 그 자료를 이용을 해서 아까 파이어 마스크와 파이어 스팟 자료에 1대1 매칭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일 기상청의 재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각각 포인트별로 모든 그 자료를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상 위험, 산불의 그 기상 위험 지수를 이제 추출하는데 산불에 들어가는 요새는 이제 딥러닝이라든가 기계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도입을 해서 지금 시도를 다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주 간단한 심플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불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로시티 회귀 모형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인자를 실제로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인자만 대입을 해서 그 중에서 유의성이 높은 것만 추출을 해서 이렇게 모델을 검증을 하고 구간 추정을 다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쪽의 위험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거는 또 이제 영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스판 영상, 이건 해상도가 10m 그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팟 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66매에 대해서 전 북한 지역을 분류 기법 중에서 아이소 데이터 무감독 분류를 이용해서 추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침입 수냐, 활입 수냐, 혼혈입이냐 이걸 추출해 가지고 각각의 면적을 추출한 상태에서 파이 스팟 자료를 비교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임상에서 산불이 많이 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추출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의 위험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의외로 저희 쪽하고 틀려서 화력수 쪽에 발화가 더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남한 쪽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개발된 모형을 보시면은 주로 남한 쪽은 소나무 쪽, 주로 침입수가 우거되어 있는 쪽에서 산불 발화가 많습니다. 약간 좀 반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일단은 모형에 지금 대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형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컨셉은 저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이 자연 발화가 없습니다.
대부분 99.9%가 사람에 의해서 나기 때문에 주로 산꼭대기보다는 아래쪽에서 접근하기 쉬운 쪽에서 많이 납니다.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 검증이 되는 상황이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지금 추정을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고도가 역시 낮은 쪽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물론 확산에 대한 부분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발화 조건을 봤을 때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그 남한 쪽에서 그 모형 개발이 된 걸 보면은 주로 고도하고 향은 아무래도 이제 일사량 그리고 직사광선이 많이 들어오는 남서면이라든가 서서면 쪽에 발화가 많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약간 산탄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파이어 스팟 자료를 믿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송수진 체계가 이미 그 구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저희 그 전용망을 통해서 여기는 뭐 초당기 시설부터 해가지고 저기 KLS 자료 그리고 이제 그 LDAPS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희가 그 종합 분석을 하고요. 이렇게 그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통해서 산불하고 산사태 예측을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그래서 모형의 자동화가 이미 된 상황이고 이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기상청의 자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위성에서 그 도출해낸 그리고 임상하고 지형적인 위험 요소를 다 결합을 했을 때 과연 정확도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아까 그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이론적인 모형의 예측은 약 70%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상 자료를 모형을 돌렸을 때 실제로 이제 그 해보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80% 이상이 나오는 본 정확도를 지금 보이는 그런 결과인데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타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그 아까 그 모디스에서 추정한 그 자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난 날짜를 보니까 4월 15일 날이었습니다. 14년도. 4월 15일 날 51건이 났고 25일 날 또 70건이 났습니다. 근데 비가 왔을 경우를 또 가정할 수 해야 되죠. 이 모형이 정확한지를. 그래서 27일 날 보니까 일부 지역에 비가 와서 산불이 한 건이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이걸 어떤 건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청 자료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형의 어떤 지수값들을 결합을 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그 결합된 총 그 지수값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그 오른쪽 하단에 그리고 보면 비가 일부 좀 있었는데 주로 저 자강도 쪽에 위험도가 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쪽에서 마침 또 산불이 한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형의 정확도는 신뢰할 만하다. 그런 그 결과를 좀 얻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86% 그리고 91% 요건 이제 확대를 좀 해야 돼. 그 샘플 좀 확대를 해야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모형의 정확도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개발이 좀 완료된 상황이고 일단은 뭐 준비만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산사태 분야입니다. 산사태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남한에서 지금 개발된 그 모형을 가지고 북한 쪽에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이제 침수 피해를 인해가지고 산사태가 좀 많이 난 걸로 지금 언론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북한 쪽에 저희가 영상 그리고 모형을 가지고 돌렸을 때 전체 면적이 한 20% 정도가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히 이제 그 평안도 쪽하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 일부 그리고 이제 황해도 남도 북도 쪽에 그 취약 지역이 발견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남북협력 방안에 제시를 할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인자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실제로 취득이 가능한 인자를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협력 방안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노력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그 산림 복구 노력은 굉장히 지금 2015년도, 2013년도에 산림 건설 총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을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도 그 2013년도에 15년도에 산림복구 전투친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그만큼 산림의 중요성을 인지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도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양묘에 대한 일단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묘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묘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강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 접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그 황폐지에 대한 우선복구 대상지를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평양이라든가 개성, 강원도의 그 고성지역 이런 지역에서 우선 지역을 복구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그 협력 기술을 저희가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병해충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방제, 특히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솔리복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공동 노력을 좀 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한 쪽에 이런 그 정보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북한 쪽에 대응을 하는 그런 그 북한 그 남북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5년도에 그 농림위성이 올라가는데 관측폭이 약 한 120km 정도 됩니다. 5m 해상도인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앞으로 남북협력의 어떤 그 의제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총 27개 그 융합 산출물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접근을 계속 시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그 융합 전략입니다. 결국 이제 기상청의 기상 자료하고 그리고 이제 국토 위성 자료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 위성도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융합을 해서 앞으로 산불 산사태 더 나아가서는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분야 쪽에 남북협력 대안을 좀 마련하는데 산림청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